소년 삼국지 27화 강동의 작은 호랑이 손책의 등장. 강동의 호랑이 송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강동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커다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장남 손책은 남다른 기상과 용맹함으로 작은 호랑이라 불리며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했습니다. 송현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형주자사 유표와의 싸움에서 매복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보며 손책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손책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반은 물론 병사들마저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책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명망 높은 인물인 주치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치는 손책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용기와 효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책에게 병사들을 내어주며 제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손책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원술이었습니다. 당시 원술은 남양 지역을 지배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송현은 생전에 원술과 친분이 두터웠고 손책 역시 원술에게 몸을 의지하며 제기를 도모하기로 결심합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원술에게 간곡히 부탁했고 원술은 송현과의 의리를 생각해 손책에게 병사들을 내어줍니다. 원술에 휘해서 손책은 뛰어난 무용과 지휘 능력을 발휘하며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작은 호랑이처럼 전장을 휘저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였고 원술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원술은 본래 야심이 크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송현이 얻었던 옥사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손책에게 옥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송현이 목숨을 걸고 얻었던 옥사에 황제의 상징인 그 옥새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손책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술의 비위를 맞춰 병력을 얻고 그 병력을 바탕으로 강동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결국 손책은 비통한 마음으로 옥새를 원술에게 넘겨줍니다. 옥새를 얻은 원술은 의기양양하게 황제를 칭하기에 이르지만 이는 훗날 그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옥새를 넘기는 대신 손책은 원술에게 병사 3천과 말 500피를 얻어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병력이었지만 손책은 이 병력으로 강동을 향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훗날 오나라의 대도독이 되는 주유와 함께 강동 정벌에 나섰습니다. 주유는 손책과 동갑내기 친구로 지략과 무예를 겸비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 둘의 우정은 훗날 강동의 역사를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책은 강동으로 내려오면서 가는 곳마다 뛰어난 용맹함과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송현의 부하였던 정보, 한당, 황계 등 노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이들은 손책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비범한 능력을 보고 기꺼이 그를 따랐습니다. 손책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강동의 여러 세력을 평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유효, 왕랑 등 기존 강동의 세력가들을 격파하며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손책의 강동 정벌은 그야말로 신화와 같았습니다. 그는 전투마다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고 때로는 기발한 전략으로 적을 속이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도 차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미 그는 아버지 송현 못지않은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호랑이라 불리는 젊은 영웅의 등장에 열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휘하로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손책은 강동의 대부분을 평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약탈을 금지하고 백성들을 보호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강동을 다스렸습니다. 이로써 강동은 손책의 지휘 아래 점차 안정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책에게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낀 원술은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형주자사 유표와의 악연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책은 젊은 나이에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호시탐탐 손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강동을 안정시키고 아버지의 염원이었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천하삼분지계를 꿈꾸며 강동을 확고한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8화에서는 강동의 작은 호랑이 손책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의 뒤를 이어 강동의 패권을 쥐게 되는 아우송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